코칭 리더십 7장 강력한 질문. 닫힌 질문은 사람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지 못한다. 열린 질문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든다. 자각과 책임감을 불러오는 것은 지시나 조언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기존의 질문이 그런 효과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형의 질문들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운동 경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기 종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시는 공에서 눈을 떼지 말라입니다. 구기 종목에서는 공을 주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공을 주시하라고 명령한다고 정말로 공을 주시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매 경기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것입니다. 우리는 골퍼가 편안한 상태로 스윙을 해야 공이 직선으로 멀리 날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서 힘을 빼라라고 명령한다고 정말로 골퍼들이 몸에서 힘을 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몸이 굳어질 것입니다. 명령으로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면 어떤 것이 효과가 있을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공을 보고 있나요? 선수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마 방어적 태도를 취하고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주목하라고 말했을 때처럼 말입니다. 왜 공을 보지 않고 있나요? 이 질문에는 더 방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로 공을 보고 있는지 분석할 것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는 더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지고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별로 강력하지 못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의 효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이 들어올 때 어느 쪽으로 회전하나요? 이번에 공이 얼마나 높게 네트를 넘어왔나요? 이번 공이 바운드 되고 나서 스핀이 빨라졌나요? 느려졌나요? 매번 그런가요? 공이 어느 쪽으로 스핀을 먹었는지 처음 알았을 때 상대 선수는 공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나요? 이 질문들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질문이나 명령이 갖지 못한 네 가지 중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가 공을 주시하게 합니다. 선수는 공을 주시하지 않으면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선수는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기 위해 보통 때보다 더 집중할 것입니다. 고품질 인풋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형식의 답이 아니라 서술하는 형식의 답을 찾아야 하므로 자기 비판에 빠져들거나 자존감이 손상될 위험이 없습니다. 코치에게는 선수의 답이 정확한지 검증할 수 있는, 즉 집중의 질을 검증할 수 있는 피드백 루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질문은 능동적이고 집중된 사고, 주의력, 관찰력을 촉진합니다. 이 질문들을 보면 왜 운동 코치들이 공에서 눈을 떼지 말라처럼 효과도 없는 명령을 계속하는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명령을 해왔기 때문에 명령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명령의 효과보다는 명령 그 자체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코칭의 핵심.
나는 코칭의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 공을 주시하기라는 간단해 보이는 행위를 탐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들였습니다. 우리는 코칭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효과가 자각과 책임감을 불러오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 어떤 말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요구해 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효과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운동 분야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러한 질문이 직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나는 180명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 관리 이사를 1대1 코칭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이사의 이름을 스테판이라고 해둡시다. 스테판은 직원들이 그가 요구했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성과를 못 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코칭 질문이 직원들로 하여금 정확한 대답을 위해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자각이 일어나도록 탐구적 태도로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는 질문을 통해 팀원들이 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아내고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 코칭 연습을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얻는 결과라고 이름 짓고 코칭 세션에서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토의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두 개 부문에서 높은 성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관리가 개선되었고 경영진에서 내놓는 문서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장에서 코칭 질문으로 성공한 좋은 예입니다. 스테판에게 상황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을 때 팀원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코칭을 마칠 때 그는 이 코칭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이렇게 해고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팀원들과 나의 생각이 서로 일치된 것 같아요. 답답한 마음이 사라졌고 모든 것을 내가 직접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예는 자각과 책임감이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질문에 의해 높아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좋은 코칭 대화의 기본 문형은 당연히 의문문입니다. 코칭 리더십의 핵심 특징은 강력한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주의를 집중시키고 말끔한 소통을 보장합니다. 코칭받는 사람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스스로 동기부여가 일어나게 합니다. 또한 코칭받는 사람의 학습과 성장과 성공을 도와줍니다. 이제 강력한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의 기능. 질문의 목적은 보통 정보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혹은 누군가에게 조언하기 위해 정보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코치라면 상대의 대답을 통해 얻는 정보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보가 반드시 완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코치는 코칭받는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코치는 코칭받는 사람의 대답에서 다음에 할 질문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답을 통해 코칭받는 사람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대화가 의도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코칭받는 사람의 의도나 회사의 목표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열린 질문. 서술형 대답을 요구하는 열린 질문은 자각을 불러오지만 닫힌 질문은 오로지 정확성만을 요구합니다. 예 또는 아니요 라는 대답은 탐구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코칭받는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정보가 부족하면 코칭이 불가능합니다. 코칭 과정에서 자각과 책임감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열린 질문입니다.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상황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가요?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누가 도움이 되나요? 그것을 어디서 더 찾을 수 있나요? 어떻게 그것을 하실 건가요? 의문문, 자각과 책임감을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질문들은 양을 나타내거나 사실을 수집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 즉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나 등과 같은 의문사로 시작합니다. 왜는 종종 비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방어적 대답을 유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왜와 어떻게는 조건을 붙이지 않고 사용하면 분석적 사고를 일으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분석, 사고와 자각, 관찰은 서로 상반되는 정신작용이라서 두 개념을 함께 사용해서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 보고가 필요할 때는 그 의미에 대한 분석은 잠시 유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그러한 질문을 해야 한다면 왜로 시작하는 질문은 무엇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대답을 이끌어냅니다. 질문의 범위를 좁혀 나간다. 질문은 광범위하게 시작해 차차 그 범위를 좁혀가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면 코칭받는 사람의 초점과 관심이 유지됩니다. 이는 마치 30제곱센티미터의 카펫을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털, 색상, 문양, 반점이나 얼룩 등을 관찰하고 나면 더 이상 카펫은 관찰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관찰자는 더 흥미로운 대상을 찾아갈 것입니다. 만일 돋보기를 갖다 주면 관찰자는 실증이 날 때까지 더 자세하게 카펫을 관찰할 것입니다. 현미경은 카펫 한 조각을 환상적인 우주로 바꾸어 넣을 것입니다. 형태, 질감, 색상, 심지어 살아있는 벌레들도 오랫동안 관찰자의 눈과 마음을 붙잡아 놓을 것입니다. 코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치는 코칭받는 사람의 관심을 붙잡아 두고 흐릿해 보이는 중요한 요소들이 그의 의식 위에 뚜렷하게 떠오르도록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열린 질문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단어를 추가하여 그 범위를 좁혀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무엇을 원하나요?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상황은 정확하게 어떤가요? 무엇을 더 할 수 있나요?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인가요? 질문을 할 때 반드시 여기에 제시된 예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편하고 상황에 알맞는 단어들을 원칙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보다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질문은 보통 그 밖에는요? 입니다. 관심의 영역. 강력한 질문은 코칭 받는 사람과 사람의 관심과 주제를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코치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대해 어떤 측면이 중요한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질문은 코치가 아닌 코칭 받는 사람의 관심이나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코치는 코칭 받는 사람의 주제를 따라가야 합니다. 만일 코치가 질문의 방향을 정한다면 코칭 받는 사람의 책임감은 약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코칭 받는 사람이 엉뚱한 길로 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코칭 받는 사람이 곧 그 사실을 깨달을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아니면 다음에 어떤 것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코칭 받는 사람에게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주제에 대한 미련이 남아 코칭이 왜곡되거나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의 관심 영역을 다룰 때는 주의력을 집중하고 항상 최선의 길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때로는 코칭 받는 사람이 깊이 하려고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때는 코칭 받는 사람의 신뢰성과 책임감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주제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문제가 있나요? 라는 질문은 아니요 라는 답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생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활동, 강력 질문 사용하기. 이 책 끝에 나와 있는 코칭 질문 툴킷을 보고 코칭 연습에 사용할 질문 2가지를 선택하십시오. 1. 그 영향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나요? 2. 강력한 질문을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요? 감각의 사각지대. 골퍼와 테니스 선수들은 이런 원리를 신체에 적용하는 데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코치는 선수에게 스윙이나 스트로크의 어느 부분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지를 질문할 것입니다. 대개 이 감각의 사각지대에 동작의 부자연스러움이나 결함이 숨어 있습니다. 코치가 이 감각의 사각지대에서 더 많은 자각을 불러올 때 선수는 코치의 기술적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감각을 회복하고 동작을 자연스럽게 고칠 것입니다. 자각은 여러 가지 치료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적 변인. 골웨이는 그의 책 이너게임에서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얻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변적 요인, 즉 결정적 변인에 집중할 때 내면의 장애는 감소하고 성과는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골웨이에 따르면 AT&T 고객 서비스 직원들 사이에서 따분함, 스트레스, 감독자에 대한 분노가 낮은 친절도 점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더 친절하라고 말하는 대신 친절도의 2가지 결정적인 변인을 찾아내서 탐구해 보도록 코칭했습니다. 그 2가지 변인은 고객의 말을 어떻게 듣느냐와 고객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였습니다. 그들은 고객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응답이 고객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는 게임을 했습니다. 이후 그들의 친절도 점수는 올라갔습니다. 직원들의 자각 수준이 올라가고 확신과 즐거움이 커지자 그들의 고객 응대 속도와 정확성도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유도 질문과 비판을 피하라.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코치들의 의존 수단인 유도 질문은 코치가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도 질문을 하면 코칭 받는 사람이 곧 질문의 의도를 알아챌 것이고
코칭의 신뢰는 떨어질 것입니다. 코치는 코칭 받는 사람을 자기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제안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했죠? 하는 식의 비난조 질문 역시 피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 질문이 강력한 질문입니다. 자각과 책임감을 불러온다. 코칭받는 사람의 관심을 따라간다. 창의력과 적응력을 고무시킨다. 가능성과 비전을 높여준다. 목표지향적이고 해결책 중심적이다. 판단하지 않는다. 집중하고 생각하고 관찰하게 한다. 주제에 대한 높은 집중력과 세부적 접근, 정확성을 요구한다. 수준 높은 생각, 성과, 학습을 보여주는 대답을 요구한다. 지원적이고 도전적이며 동기를 부여한다. 피드백 루프를 만든다. 질문 상자 4에는 코칭에 도움이 될 강력한 질문 10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코칭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질문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질문은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